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음, 오늘 방송은,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가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바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그 탄핵, 그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죠.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그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뭐 이미 두 건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첫 사건의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다. 에, 네, 어,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 결정. 그러니까 본안에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어떤 그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음, 이 각하 의견에 대해서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지금 그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이 사건, 이 탄핵 사건의 소추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소추 의결을 했던 지금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으로서는 최악의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피청구인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이 그다음 또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현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 집권 여당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개 입장이 반응이 뭐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현재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그 결정 뭐 만장일치 각하 결정은 아니고요. 5인이 이제 각하였고 3인이 이 인용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상 6인이 인용 결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 그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오늘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제 반응도 서로 상반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닌 오로지 그냥 우리나라 그 사법 신뢰도 탈 꼴찌를 사법 신뢰도 탈 꼴찌 이 측면에서 이 결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결정 요지도 한번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어, 저는 어,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적인 그 양심에 따라 양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저는 음,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 탈꼴찌를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수 의견, 각하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의견, 인용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 또는 뭐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
최근에 또 대장동 그 게이트에서도 거기에 지금 연루된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법조인이고요. 그 중에는 전직 대법관도 있단 말이죠.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더 추락했다. 국민들이 이 법 쪽에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그 신뢰도는 더 추락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 피청구인 법관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내리는 것과 실체 심리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다음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과연 부합했느냐. 그 피청구인 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이 위법한 것이냐, 그리고 또 위헌적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위반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 탈꼴찌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수 의견은 이 탄핵 심판은 그 피청구인의 파면함에 그치는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냥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 피청구인이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다면 심판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소수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법리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국민 신뢰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설사 그 피청구인이 이미 퇴직했다 하더라도 본안을 들어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어떤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견 하에서 이 세 명의 소수 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피청구인의 그런 재판 개입 의혹은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법성은 아주 그 헌법 위반성은 아주 중대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정 주문에서는 뭐 파면한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별도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내린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소수 의견이 오히려 차후에 또 있을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지금 사법부 일부 법관들의 그러한 비위 행위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일고 있고요. 나중에 수사 내지는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헌법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탈꼴찌, 그리고 그런 공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소수 의견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소수 의견에서 설시한 그 취지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 발전,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만 입각해서 이 결정을 보지 말고, 그러한 어떤 그 공익적 측면에서 이 결정, 특히 소수 결정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